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일, 네, 토요일입니다. 네. 토요일 하면은 참 왠지 그전에는 이렇게 주말의 개념이 되게 강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는 맨날 그날 같고 무언가가 약간 좀 이렇게 의기소침해져 있는 이제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말은 또 주말이더라고요. 이게 밖에 이제 나가면 그 막 개나리가 막 노랗게 어쩜 그렇게 예쁘게 피어 있는지 막 벚꽃은 팝콘송이처럼 막 있고 하니까 사람들도 약간 이제 이런 시국에도 그런 어떤 눈으로 보는 즐거움 때문에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자, 제가 계속 이제 명언으로 요즘에는 책을 지금 일단 진도를 안 나가고 약간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골이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잠깐 그런 주간을 좀 가져봤어요. 봄에는 좀 간편한 얘기를 하려고요. 간단한 이야기를 하려고요. 자, 오늘 이제 주제는 용서예요, 용서. 용서할 수 있겠어요? 저도 아마 누군가가 저를 용서 못하고 매일 밤마다 저에 대해서 곱씹으면서 막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이제 억지로 용서를 안 하고 싶더라고요. 용서가 안 되는데, 그것도 가식이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런데 뭐 되게 죽을 죄를 짓지 않는 한은 뭐 용서를 해야겠어 하고 이런 상으로는 알지만 뭐 이미 마음속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탁 칼을 품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예. 제가 뭐 웃긴 얘기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지하철인데 와,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데 지하철에서 누가 봐도 막 눈빛이 아주 이렇게 음습하고 막 안 좋은 거예요. 느낌 쎄한데 뭐 이런 분이 탔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지하철 안에서 이제 그때 한동안 파업이 일어났었는데 다 이렇게 빽빽하게 서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털주머니 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털을 이렇게 딱 만지는데 이거 그 말로만 듣던 정말 대중교통 잘 안 이용하지만 몰랐던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성추행인가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클러치를 이렇게 가슴에 탁 끌어안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1차 시도를 해서 안 되니까 앞에 앉아있는 아주머니 이렇게 엉덩이를 쫙 하고 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눈으로 벌써 CCTV가 딱 돼서 이제 놀래가지고 불의를 보면 이제 못 참는 저라 대놓고 옆에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할아버지 이분 엉덩이 만지셨죠?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한 짓은 있고 이러니까 막 저한테 이제 욕설을 퍼부으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도둑이 지발저린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112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뒷칸에 웬 남자분이 그렇게 서 있길래 이제 맨 뒷칸이었는데 거기야 거기 그 뒤에 있는 그 번호 부르세요. 그랬더니 이분도 깜짝 놀라갖고 상황이 뭔가 해갖고 사마나 뭐 어머머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죠. 여기 지금 뭐 왕십리 가는 그 무슨 선인데 이 안에 어떤 분이 성추행을 하셨어요. 아주머니를.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갑자기 저한테 막 이제 그 쌍욕이 터지신 거예요. 근데 차마 이제 저도 뭐 점잖은 체면에 욕은 할 수는 없는데 너무 분하니까 제가 아니 이렇게 딱 쳐다보고 이 어르신이 입에 걸레를 쳐무셨나 이랬더니 이제 주변에서 막 폭소가 터졌어요. 깔깔 웃고 뭐 그런 여자애를 처음 봤겠죠 그분도. 그래서 신고를 하니까 지하철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그분이 그냥 후다닥 하고 내려버렸어요. 근데 그냥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렇게 쫙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다 피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막 그분 아주머니하고 막 이렇게 그 전화번호 교환하고 막 그랬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와 저걸 잡아야 되는데 한 이틀은 분해가지고 잠이 오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마음속으로 막 저주를 퍼붓어요. 내가 살다가 그런 경우도 처음 해봤고 그날 이제 지하철에서 내리는 여성분들이 다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한테. 와, 너무 감사하대요. 아니 그게 왜 감사한 일이에요. 당연히 할 일인데 얼마나 그런 숱한 경험을 했고 그 노인분은 그런 일을 평생 저지른 분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뭔가 뭐 범죄의 전력이 있을지 안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당시에 그 한국 법이 그렇더라고요. 그 전화를 경찰분이 해서 거기가 선릉이었는데
당한 아주머니가 문제가 아니라 전화를 해서 신고한 사람이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보고 그 사람을 CCTV 찍혔는데 본인이 와서 증인을 서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괜찮겠냐 그랬는데 정말 그때 되게 바쁜 시절이어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아니 무슨 법이 그러냐고 왜 당한 사람들이 왜 거길 가서 증언을 해야 되며 하물며 당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나는 그걸 보고 옆에서 목격하는 목격자인데 목격자가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해야 되냐 하고 막 흥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속으로 진짜 온갖 그 저주와 분노를 이제 막 펼치고 너무 이제 양심에 걸리니까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신부님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그 사람을 막 죽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되게 신부님 대답이 웃겼던 게 아니 자매님 그런 경우에는 그냥 신고를 해서 그런 놈은 혼을 내줘야지 자매님 잘못 하나도 없다고 이래가지고 제가 배꼽을 빼고 웃고 그냥 거기서 딱 그 말끔하게 그 상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처잖아요. 딱 씻겨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와 그래서 내가 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런 어떤 그냥 뭐 되게 자만스러운 교만스러운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겠구나. 그리고 용서를 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있는 거지 그것도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구나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보면 노먼 커존스 인생은 용서와 함께하는 모험이다. 아우 근데 이게 듣기만 해도 벌써 머리가 아픈 거예요. 모험이다. 모험이죠. 항상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갈등과 함께 좋은 일도 많지만 살면서 어떻게 다 꽃길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그건 희망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약점이 있어서 다른 이들을 절망에 빠뜨리거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인간은요, 그냥 저도 인간이지만 죄를 계속 짓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또 자기가 그걸 스스로 또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또 사람답게 살아가고. 그런데 누구나 다 나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약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기대치가 너무 커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인간은. 그런데 거기에 이제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실망도 굉장히 크고 또 나름대로는 나도 상처를 줬지만 상처를 항상 받고 산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고의로, 그렇죠, 일부러 정말 계획하에 근데 정말 나쁜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얘를 좀 혼내줘야겠어 해서 마음을 상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때로는 그러니까 우연히 그런 경우가 더 많죠.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지금 힘들고 괴로울 때는 남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여유라는 게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제가 조금이라도 그 남한테 베풀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사람이 저러고 살아? 어떻게 저런 말을 내뱉어? 하고 나 나름대로의 이분법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래요. 그렇게 사람이 뭐 이렇게 쉽게 변하겠어요? 그러나 조금은 아주 그냥 그 팔이 그 발 비비는 것만큼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폭은 좀 있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 결과는 똑같다. 그냥 스크래치가 그냥 쫙쫙 나는 거예요.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분노를 품는다. 그래 대부분 일단 대화라는 걸 해서 말로써 푸는 경우도 있지만 그 말을 차라리 안 했으면 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뱉기만 하면은 그냥 말이 다 칼이에요, 칼. 그냥 쫙쫙쫙쫙 뭐 화살 꽂히듯이 비수가 되는. 그 본인도 차라리 말을 아끼면 되는데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일화가 되게 많아요. 저도 뭐 병원을 갔는데 데스크에서 뭐 내부적인 뭐 그런 뭐 시스템상의 문제로요. 아니면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뭐 다른 그 어떤 관계자분들한테 잘 해서 해결을 하겠다 이러면 되는데 자기의 생각을 그 사람한테 다 옳은 것 마냥 되게 미숙한 거죠. 모자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런 유형이 되게 많아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중간이라 갈 걸 하는 유형의 사람들.
그런데 꼭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요, 상대방한테, 제일 나쁜 사람들이, 저도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내 생각을 남한테 주입하는 사람,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 내 감정을 이 사람한테 바로 주입하는 사람. 아니죠. 예. 스스로가 해결하게끔 좀 약간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걸 가르치는 사람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인드나 생각을 이 사람이 다 그대로 답습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뭐 정통적인 그런 교육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용서를 받고 싶은가? 네, 용서받고 싶을 때도 있지만 또 아닐 때도 있죠. 아우, 진짜 아니야. 이 관계는 그냥 끝내야 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관계를 이어갈 거면 저 이런 일이 있어서 섭섭한데요 하고 전화를 했거나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 사람하고 더 이상의 관계 개선이 안 될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예. 그래야 오히려 그 후폭풍이 안 벌어지는데, 정말 만나가지고 상대도 벌써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저도 이 사람한테 섭섭한 것만 털어놓는 경우에는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는, 그래서 말 한마디 때문에 뭐 살인이 나기도 하고, 진짜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무서운 결과물이 생기는 경우 저는 주변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말로 인해서. 예, 그래서 그로써 우리네 세상은 한결 따스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양보하느냐, 아니면 난 뭐 도저히 그런 거 못해, 난 성격상 안 돼, 하고 싶지도 않아, 그게 오히려 나한테는 더 상처야 하면은 하고 싶은 말 하고, 나는 그냥 차라리 그냥 이 사람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데 이 사람을 계속 봐야겠어 했을 때는 내가 조금 한 톤을 또 낮추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살면서 우위 선점이 따로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어떨 때는 약간 제가 퍼센트를 많이 차지하고 어떨 때는 이 사람이 퍼센트를 차지하고 하면서 왔다 갔다 조율되는 게 세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용서라는 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저도 감히 제가 용서를 어떻게 논하겠어요. 그러나 간혹 살면서 내가 차라리 괴로울 바에는 그냥 뭐 용서까진 아니어도 그냥 그 사람한테 나쁜 감정은, 분노는 품지 말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참 세상 사는 게 결코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학습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계속 관계를 맺어가면서 소통을 하는 이유는 정말 사람답게 살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네. 자, 꽃이 잠깐 이제 이렇게 막 피다가 어느 날 지는 시기가 올 거예요. 좀 더워질 시기가 오겠죠? 요럴 때 많이 즐기세요. 그리고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